시작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 범죄 12페이지 없나?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우와 16페이지 이야 17페이지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거? 18페이지 야 믿어도 돼? 현성아 믿어도 돼? 왜 불확실한 끄덕거림이요? 물어봐 안 되는 게 있으면 18페이지 없어? 19 66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20페이지 와 이야 뭐 질문이 없어 21페이지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 우와 몇 번? 69 69로 한번 봅시다 슬슬 이제서 스키 나오는 건 뭐지? 이놈의 그래프 이놈 그래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각각 구하라네. 일단 지금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럼 이걸 이용을 하면 두 함수식을 연립을 했을 때에 두 실근이 이거에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지. 이거 중요하다 했다 그잖아. x축과 그거 교점 x 좌표가 그 연립했을 때 두 실근이라 했잖아. 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제로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2가 돼야 되고 두근의 곱 a분의 c를 한 것이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마2 b는 4 더하면 2 몇 번 하자고? 72 x축과 만나지 않는다란 말이 무슨 말이지? 요렇게 어떤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어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붕 떠라 이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은 뭐를 이용해야 되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놈이 0보다 작다. 그치?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는데 이거 풀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이렇게 되더라 이가. 이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거 풀때 작으면 사이값이라 했지. 요거일 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놈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얘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천천히 할까?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 a제곱 플러스 2a인데 이거 절반의 제곱이라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같아지는 거고 요까지가. 그 다음에 원래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2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네. 자 그럼 그래프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뭐 이런 놈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값을 넣었을 때 이때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1이고 마이너스 2제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값은 6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값이 뭐 6 이래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지금. 요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는 여가 최소제 제일 작은 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입니다. 오늘 이것이랑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살펴봤네. 오늘 무조건 다 끝나. 다는 안 낼 거야. 저거 그 뒤에 그거 뭐야 밑에 학교 기출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빼고 다 낼 거야. 그러면 오늘 방금 미리 봤어. 그러면 생각보다 느꼈어. 그거 빼면 많이 빼지지?
맞지? 만족하나?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집에 오면서. 자, 근해 분리 합시다. 아, 이거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별 한 3만 개 치자. 한 3만 개 칠까? 한 5분 동안 치볼까, 별을? 안 되거든요. 별 한 5분 동안만 계속 치볼까? 이게 왜 계속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나와, 계속. 고2, 고3까지. 계속. 그러니까, 응용하기에 가장 좋은 파트라. 이 근해 분리 파트가. 나중에 어떠한 뭐 미분을 배우든 뭐를 배웠을 때 이 파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 고2 갔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데 또 까묻다 이래 샀거든. 그럼 또 다시 수험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응용되는 파트가 정말 많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용해줘.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무조건 이해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프를 이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있는데 이 아이에 두근이 있다 치자. 근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렇지? 두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노? 두근이라 했잖아. 두근. 그러면 두근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는 판별식 D가 튀어나와야 돼. 그지? 두근이라는 것은 두 실근이란 말이거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다 이 중근도 뭐가 되는데 사실 중복된 근이라 해서 이것도 두 근으로 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판별식 D가 0인 것도 두 근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은 판별식 D가 0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 없이 그냥 두 근이라고 말하면 중근인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개의 근을 더하면은 항상 어떻게 되겠는데? 양수가 되겠지, 그지? 두 근을 곱하면 또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기만 하면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문제를 보면서 할까? 문제가 있나? 지금 요 같은 경우로 볼까? 7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방 2차 반응식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것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판별식 t. 여기 짝수 판별식이니까 짝수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돼.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t를 쓸게.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c 요 파트가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라. 그럼 이거 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a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값이던데 이 기준에서 0이고 5를 기준으로 해서 큰 값이면 양갈래 값이라 했죠. 작으면은 사이값, 작으면 사이값, 크면은 양갈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2에다가 a 마이너스 2. 요 값이 0보다 크다. 즉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a는 2보다 크다. 요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근의 꼭 a분의 c. a 플러스 4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래 되겠죠. 자, 이거를 수직선상에 그대로 나타내 볼게. 자,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5보다 크고 요래 되고 a가 2는 여기 있죠. 0보다 크고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이 일단 여기랑 두 군데가 있는 거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있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지. 4보다 크다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요 파트가 되겠지. 그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어디 되노? 여기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라.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아, 쏘리. 자, 이거 좀 지우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울게. 이거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했었지, 너도? 너도 이상한 생각 했잖아. 이게 다시 그립시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파트랑 얘는 A가 2보다 크다제. 2가 2보다 크다. 요거랑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도 크다. 마이너스 4보다도 크다니까 요거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랑 공통된 게 어딘데? 요거잖아요, 요거. 맞지? 근데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까지 공통된 것은 요거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야 돼. 이래 돼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미리 이렇게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만약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그럼 판별시 t가 0보다 크나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일단. 그러고 두 근을 더하면 둘 다 음수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둘 다 음수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곱은 0보다 크다. 이 세 개 조건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그대로 또 다시 해볼게. 밑에서 그대로 또 하면 판별시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놈이 일단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이거 풀었을 때 아까 얼마 나왔는데 0보다 작거나 같고 a가 이렇게 나왔었지. 요 판별시 풀었을 때. 그 다음에 두근의 마이너스 a분의 b 요놈이 합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은 a-2가 0보다 작은 거고 a가 2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얘는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자, 요 부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쓸 거야. 일단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긴 거지, 맞지? 그럼 여기랑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쓰면 되잖아. 0이 여기 있지? 여기 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요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것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요것만 있으면 돼. 왜 이럴까, 왜? 그러니까 판별시 뒤에 조건도 따로 필요 없고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잖아.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다란만 있으면 주는데 이거 왜 그럴까? 뭐야,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지? 이 조건 자체가 판별시 d가 0보다 크나 같다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는 뭔데? a분의 c잖아. 이놈이 0보다 작다란 말은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근데 판별시 d 식을 써봐. b제곱 마이너스 4의 c잖아. 이놈 어차피 0보다 크잖아. 크나 같잖아. 근데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며. 부호가 다른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것도 0보다 큰 놈이죠. 그럼 무조건 판별시 d는 0보다 큰 거 맞나?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란 말이 포함이 돼버리면 판별시 d는 저절로 0보다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시 d의 조건이 딱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들어도 돼. 물론 판별시 d의 조건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조건에 포함이 될 거라서 별로 쓸데가 없어질 거야, 결론은.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것만 들어가 주면 돼. 그럼 이건 좀 쉽죠, 그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 3번 어떻게 되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하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들어가면 되니까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게. 한 개만 해봅시다. 74번 해봐봐. 자,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좀 있긴 있어.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시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놈 이것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거 풀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뇌 합이 0보다 커야 돼. 두뇌 합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놈이 되지. 그렇지. 이게 0보다 커져야 돼. 또 두뇌 곱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요놈이 또 0보다 커져야 돼. 됐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k-2와 k-1의 부호가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려면 k-2와 k-1의 부호가 서로 이것도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럼 다 같아야 되네, 부호가. 어떻게 쓰는 게 맞겠노? 부호가 서로 다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k-1과 k-2를 곱하면 부호가 서로 다 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이것도 0보다 커져야 되겠죠. 이게 편하려나? 뭐가 편하려나? 일단 요거 해보고 다른 방법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고 둘이 0보다 크니까 1이고 2 양갈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되겠네.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것이 요 파트랑 요 파트 요래 되겠다, 그죠? 잠시만. 이렇게 하면 좀 더 그거 하려나 복잡하려나? 잠시 이거 잠시 보류를 해놓고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로 어차피 지금 k-2가 지금 따로 얘는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k-2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k-2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 k-2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놈이 양수라면 k 플러스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도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 말은 k는 1보다 커야 되고 k가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된다는 소리잖아. 즉 k가 2보다 클 때 이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 즉 이 말은 2보다 클 때 나머지 요 조건이랑 만족시켜줘야 된다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이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즉 k가 2보다 작을 때는 요 k-1도 음수가 돼야 되고 k 플러스 1도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k가 1보다도 작아야 되고 k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돼. 그럼 1보다도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데 k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같은 결과가 나오네. 그죠? 괜히 두 가지를 괜히 다 했네. 어쨌든 결론은 k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빨간 펜으로 쓰자.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k가 2보다는 크다. 요래 되는 거지. 요렇게 됐고 요렇게 방금 요렇게 했을 때도 똑같은 결론 나왔었지, 그지? 근데 k가 양의 정수래. 그러니까 이 부분 안 되겠다, 그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k가 2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
혹시나 여기서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뭐 이 꼴이 됐다거나 아니면 요 아이가 2가 아니고 만약에 1로 나왔잖아. 그러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요 안에 있는 거 요 놈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요 놈이 제로가 아니라는 전제하를 꼭 항상 깔아줘야 돼. 난 이게 꼭 들어갈 줄 알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이것보다 이걸 더 조심해야 됐었네. 이거 생각보다 좀 거시겠네. 하기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뭐 75번도 우리 아까 했던 방법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76번은 무슨 말일까? 76번 두근의 실근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두 개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 치잖아. 두 개의 절대값은 같대. 두 개가 같대. 근데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럼 일단 부호가 반대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응? 근데 절대값이 같다란 말은 한 놈이 2라면 나머지 한 거는 뭐란 소린데?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77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한번 불러볼래? 서로 다른 부호의 시근을 가지니까 일단은 알파 베타가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양근 임근보다 절대값이 작을 때 그러면 이 말의 뜻은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양의 근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했으니까. 양의 근이 2라면은 음의 근은 마이너스 3 정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다음에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밑으로 풀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많이 나온대.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조건이 붙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말은 어떠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생기잖아. 두 근이 생기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된다는 소리고 적어도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고 여기 생기는 이 두 근이 항상 뭐보다는 커야 돼? P보다는 커야 돼. 그럼 P가 어디 쪽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쪽 점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을 써보는 거야. 그럼 일단 두근이라 했잖아. 두근이란 말이 들어오자마자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다는 항상 들어와줘야 돼. 됐죠? 그 다음에 P보다는 커야 되니까 P를 대입했을 때 값은 항상 0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P를 대입했을 때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요 함수식이 y = fx라고 하면 f에다가 P를 넣으면은 0보다는 무조건 커져야 되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 두 조건만 만족시켜주면은 항상 이런 모양이 될까? 라는 걸 생각해줘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것에 대한 발레가 이렇게 생길 때도 있어. 야가 무조건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FP는 0보다 크잖아. 그러고 두 시근을 가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되니까는 요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P보다 크다는 조건에. 그럼 뭐가 있어주면 되는데 요 놈에 고정되어 있는 요 놈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칭축이 P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즉 대칭축이 0보다는 커져야 돼. P보다는 커져야 돼. 대칭축의 식이 뭐던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만족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근의 분리에서 가장 큰 세 가지는 판별식을 따져주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함수값을 따져줘야 돼. 함수값. 지금 이게 함수값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대칭축.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빠지지 않고 세 개를 판별해 줘야 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 78번 볼게. 78번은 저것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돌아줘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두근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근이 생기니까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게. 함수값이 랬지. 1을 넣었을 때 값이 어디 있어야 되노?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래? 그럼 f1의 값은 0보다는 커져야 되지. 여기가 fx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 필요하던데?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 쪽에 있어야 돼?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라. 1보다는 커져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값 1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는 커야 되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로 바뀌고, 이놈이 1보다는 커져야 되고. 그럼 세 개 다 씁니다. 요거는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는 크나 같을 때는 어떤 값? 양갈래라 했지. 마이너스 4와 4 양갈래 값. 그 다음에 요거는 k가 넘기면 5보다는 작다 이래 되죠. 5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요거는 k가 2보다는 크다 이래 되지. 그럼 이 두 개 동시에 조건 만족시켜주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요 되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4보다는 크고 나갔고 5보다는 작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까랑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두근이 이렇게 있을 때 P보다 작아야 돼. 이 두근이. 그러면 만족시켜주는 조건은 두근이 생기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물론, P를 대입했을 때 값은 0보다는 커져야 돼. 근데 대칭축이 P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대칭축이 P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 이해되면 2번은 저절로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봅시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두근 사이에 P가 여기 있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아까대로 있었으면 어떤 게 필요했는데, 판별식 D라는 조건이 들어야 되고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얘는 P를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죠? 그지? 그 다음에 또 대칭축 조건도 필요할 거 아니야. 대칭축 조건도 뭔가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세 개를 굳이 요거 때는 이 세 개를 다 따져줄 필요가 없어. 얘는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됩니다. 이것도 왜인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함수값을 P를 대입했는데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리고 두근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두근이.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놈이라면 요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얘는 두근이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면은 두 실근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지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일단 P가 이쪽에 있다 생각하면은 아래로 볼록할 건데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성상 항상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시켜 주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면서 두 실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판별식 조건도 필요 없고 대칭축 조건도 필요가 없는 거라. 이 FP가 0보다 작다는 것만 있으면 어차피 저절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을 요 조건만 만족시켜주면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오히려 이건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어디 있노? 79번은 뭐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작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3보다는 크다. 이 조건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근이 이제 모두 어디 사이에 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막 힘들지 어렵지.
근데 잘해야 돼. 어떤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두 식은이 있어, 그죠? 이 두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대. 지금 이렇게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다 치면 Q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총 뭐를 세 개를 봐주면 된다 했는데 판별식이랑 함수값이랑 대칭축이랑 세 개를 봐주면 된다 했잖아. 일단 판별식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두 식은이 생겼으니까 0보다는 크나 같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두 번째로 함수값은 P를 넣었을 때 값은 항상 어떻게 돼?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Q를 넣었을 때 값도 항상 0보다 커져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대칭축 값도 있어줘야 되는 거죠. 대칭축은 여기가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이 어디서 어디 사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총 4개의 조건이 생겨. 이 축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이 세 개만 만족시켜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P, Q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P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큰데 이런 식의 꼴이 안 되지. 그래서 축이 가운데 쪽으로 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 80번. 자, 80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이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있어. 이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1과 5 사이에 들어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D를 그대로 쓰면 B-제곱 9-AC 요 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 돼 일단. 그러고 함수값 1 넣었을 때 값은 F에 1 넣었을 때 값이 1 6 3m 플러스 2는 0보다 커져야 될 것이고 5 넣었을 때 값도 5 넣었을 때 값 25 30 마이너스 3m 플러스 2도 0보다 커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2분의 6이 되니까 3이잖아. 이거는 이미 1과 5 사이에 있지. 1과 5 사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가. 그치? 이거는 그냥 된 거야.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세 개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 3m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9니까 플러스 7 넘기면 마이너스 7.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저거는 마이너스 3m이 넘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가 넘기면 3.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이거는 3m이 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요? 이거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 맞나? 그럼 이미 요거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크게 나왔다. 자, 81번은 아까 우리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82번은 좀 새로 보제. 82번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근의 분리 문제는 무조건 어떠한 두 시그니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1은 어디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은 1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2는 베타보다 커야 되니까 2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럼 일단 이렇게 만족시켜 주려면 함수값이 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0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1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작아져야 돼. 2 넣었을 때 값은 0보다 커져야지. 이 세 개만 만족시켜 주면 되겠지. 왜? 이 세 개만 만족시켜 주면 어떤 것은 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양수고 1 넣었을 때는 음수고 2 넣었을 때 양수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식은이 저절로 가지게 되고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죽을라네 죽을라해. 와 3분만 쉬자. 자, 최대 최소를 이제 하면은 2차 방정식 자체가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y 꼴 어떤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 이러한 꼴이 있을 때 꼭지점이 어떻게 되던데 p, q였잖아. 그래서 p, q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p, q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a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되는데 a가 음수일 때는 요렇게 됐었지.
어쨌든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대는 존재를 하지가 않죠. 그죠? 계속 커지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가 존재하고 최소는 존재를 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요럴 때는 최소값을 가지는데 여기에 좌표가 x가 p일 때 y가 q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되고, 요 때는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가지는 거죠. 저 때는 최대값 q를 가지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83번 같은 거를 풀려면 일단 완전 제곱식꼴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4를 해갖고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 자, 이런 꼬라지야. 그럼 얘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여기 x 값이 1 때 y 값이 마이너스 6이란 거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 마이너스 6을 가지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최대는 없는 거야. 최대값은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절반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필요하겠네. 그럼 요렇게 하면 플러스 4분의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야 같아지는 것이고,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까지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러면 뒤에는 아이고 쏘리 이상이 됐다. 이거 다시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절반의 제곱 하면 4분의 9.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가 튀어나왔으니까 플러스 4분의 9를 해야 같아지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 아이는 마이너스 4분의 7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x가 2분의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7을 가진다. x가 2분의 3일 때. 뭐 2번 3번도 같은 방법을 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뭔데? x가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단 말은 꼭지점이 3, 마이너스 6이라는 거겠죠, 그지? 이걸 이용하면은 a 값이 구해진다 이 말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질 때는 뭐 물론 위에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이 범위가 주어질 때는 항상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무조건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 그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늘기도 늘고 보기에도 편해. 그래서 86번을 한번 해보자. 일단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쟤는 x-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요래 되겠죠. 요거까지 다 하면. 자, 그럼 그래프 생긴 것이 쟤는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돼서 아래로 볼록한 요러한 식이 될 거야.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이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여기가 1이야. 그리고 2 넣었을 때 값은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요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2까지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최소는 여기가 제일 작제. 최소는 마이너스 3이고 최대는 여기가 제일 크죠. 1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지금 한번 해봐. 자, 이것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네? 마이너스에다가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9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생긴 것은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 요렇게 생겼고,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요? 3이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제.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가 3. 0 넣으면 마이너스 5가, 어이구씨, 그래프가 못 같지만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네. 에이씨, 요래 그려진, 에이씨, 요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5단 소리겠네. 좀 거시기 하지만 여기가 어디서부터 있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고 0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라는 소리잖아. 됐죠? 여기가 얼마예요? 3. 여기는 마이너스 5. 최대 3. 최소 마이너스 5. 요래 되는 거지. 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하면 쭉 될 것이고, 88번은 이거 중3 때 이런 거 한 적 있어. 자, 요 놈의 최소값을 FP라 그래. 그럼 최소는 언제 가지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p 전체 제곱 될 것이고, 그럼 플러스 p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p제곱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p제곱 여기 있으니까 2p제곱에 플러스 2p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p일 때 요 놈이 최소값을 가지잖아. 이게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fp가 얼마가 되는 것인데,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요래 되는 거라. 그럼 이게 fp인데 이 fp의 최대를 또 구하라네. 이거는 위로 볼록한 놈이니까 최대값 여기 존재하겠네.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p제곱 마이너스 p, 그럼 반의 제곱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돌아야 되고, 그 뒤에 남은 건 플러스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요까지는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요를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1이 있으니까 2분의 3. p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 2분의 3을 가지는 거지. 두 번 하는 거다, 맞지? 별거 없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뭐 89번 같은 경우는 식이 그냥 문자로 돼 있는 것뿐. 합이 16이니까 어떤 x 플러스 y가 16이라고 하는 거라. 그 두 수의 곱이 최대래. 그럼 x 곱하기 y가 최대를 찾는 거야. 그지? 그럼 그 최대는 이 y가 얼마로 표현하면 되는데 16-x겠죠, 그죠? 그래서 y 자리에 16-x를 넣는 거야. 이놈의 최대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의 최대는 뭐냐 이 말인 거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바꿔주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이놈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6x가 될 것이고, 반의 제곱 64, 그러면 마이너스 64 이래 될 것이고, 플러스 64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64, 즉 x가 얼마일 때? 8일 때 최대 64제.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두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x가 8일 때 최대를 가지거든. 맞나? 그럼 x가 8일 때는 y는 얼마 값이 되겠는데? x가 8이니까 y도 8이야. 그럼 두 수는 88인 거지. 88. 그럼 두 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64 플러스 64 128을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x 값이 얼마일 때인지까지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90번 같은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환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야 됐는데 기억났으면 좋겠다. 범위야. 치환하면 소리 나왔던 기억 나나? 소리 나오면 기억 난다는 소리가. 기억이라도 난다면 뭐. 치환하면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게 그 치환한 것 값의 범위를 항상 알아줘야 돼. 자, 일단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 요놈 치환할 거지? 그렇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t의 범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과연 이 아이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아까 했잖아. 저거 일단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4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래 되지? 그러면 저 생긴 꼬라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놈이잖아.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은 이쪽에 있겠지. 그럼 최대는 여기겠고 최소는 여기겠네. 그럼 최대값 1 대입하면 값이 얼마요?
1 대입하면 6이죠 6.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최소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인 거야. 이놈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이래 되는 거지.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뀌죠. y 이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t의 범위는 요렇게. 그럼 문제는 이렇게 바뀌고,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을 써줘야 되겠지.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요래 되고 요까지. 자,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2, 마이너스 7 요래 되고 아래로 또 볼록 요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값은 25 마이너스 7 18인가? 여기가 18 6 넣었을 때 값 16 마이너스 7 9 여기겠네. 9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는 거야. 요까지. 그럼 최대는 여기가 최대, 최소는 여기가 최소. 그래서 최소 마이너스 7 최대 18 마이너스 3 맞나 이거? 자, 이거 풀이 과정 틀린 거 있거든. 틀린 거 있거든.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거에서 이제 다시 이 범위가 바뀌겠지. 그걸 알고 다시 우리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너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잖아. 쌤이 잘했어야죠. 우리 배우는 입장인데 알겠다. 같이 입장이 잘해야지 그러면. 알겠다 이 새끼야.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 야, 요 놈을 뭐를 t로 치환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지. 이놈을 t로 정해볼까? 이놈을 t. 응? 그러니까 얘를 t로 정하면은 t의 범위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지? 그럼 쟤는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요래 되나? 잘 봐야겠다. 믿으면 안 되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물어봐서 뭐하노?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아이가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값은 얼마고? 3 6 가면 최소는 여기서부터 최대는 요까지죠. 그래서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 자,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y 이꼴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 근데 이놈이 t가 아니야. 그치?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은 뭐가 되겠는데? 이거다가 2를 빼야 되겠지? t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t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5.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 그럼 이제 요 식을 풀어란 말이랑 같아. 자,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요래 될 것이고, 2,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네. 2에서부터 6까지. 그럼 딱 봐도 최소는 여기고 최대는 여기잖아. 최소 값은 1, 최대는 6 대입하면 17 요래 되겠네. 최소 1, 최대 17. 자, 9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크나 같아. 두 개 더해서 3이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야 되거든. 우리가 어찌됐든 뭐를 대입을 할 거 아니냐. 지금 y가 3-x니까 y 자리에 요거를 넣을까 아이가.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풀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 이렇게 돼. 그럼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생겨. 범위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x가 0보다는 커야 돼. 그럼 x 0보다 크나 같은 것은 맞아. y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이게 y다 얘가.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거든. 즉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이거를 그대로 풀면 됨? 그러면 x는 0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3까지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풀어라 이 말이야. 되겠죠? 범위가 생깁니다. x 플러스 y가 3이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잖아. 지금 y 값이 요건데 이것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래서 x는 3보다 다 크나 같다라는 것이 들어가줘야 돼. 반드시. 92번 같은 거는 자 이런 거는 뭐를 이용하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야 돼. 이거 실수 xy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 y의 최대최소로 구해야 돼. y의 최대최소.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x는 실수라 했다 얘가. 물론 y도 실수지만. 그럼 이거를 어떤 근해 공식으로 이동해가지고 x는 뭐로 이렇게 푼다고 하면은 요 놈이 실근이 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럼 판별식 D를 쓸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그러면 x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yx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이 b인 거야.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2y 제곱 마이너스 2 이래 되겠죠. 요 놈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즉 y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풀면은 y 플러스 루트 2 y 마이너스 루트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루트 2 사이 이렇게 됩니다. 최소 최대 곱하면 마이너스 2. 만약에 y라고 묻지 않았어. 뭘로 물었다? x의 최대랑 y라 뭐 최대 최소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바꾸면 되지. 최고차항 y로 바꾸면 돼. 2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에 대한 y에 대한 실근도 실근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판별식 4분의 d는 b 다시 x제곱 마이너스 a c 요놈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럼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즉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 요래 되는 거지. x값의 최대 최소는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수값을 이용해가지고 판별식에서 xy에 대한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지금 모든 유형을 다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마지막 유형을 해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 할 수 있어요. 했으면 할 수 있겠지. 자, 94번의 1번 같은 경우.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94번의 1번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돼. 자, 요 놈을 그대로 2를 뽑아내서 쓰면은 x제곱 플러스 2x제. 그치? 플러스 1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 표현되잖아. 맞나? 그 뒤에 놈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야. 거기다 플러스 9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 표현이 되지. 그럼 2랑 9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5밖에 없어. 얼마를 빼줘야 되겠노? 마이너스 6을 해준 같나? 맞지? 마이너스 6을 하면 밑에 식이랑 같아질까 아이가? 5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식 표현하면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이래 되겠네. 그럼 이놈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고 이놈도 0보다 크나 같지? 그러면 최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건 똑같지? 방금 했던 내용이다. 판별식 D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요 놈이 존재할 때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다. 그러면 이놈을 K라고 두는입니다. 모르니까 뭐 X값 Y값 따로가 아니고 이것의 값을 구하라니까 이걸 K라고 둬. 그럼 K라고 두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K의 최대 최소로 구하라는 거랑 같다 얘가. 최대 최소가 뭐냐 묻는 말이 같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넣을게. 넣으면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이꼴 2 정리해서 쓸게. 그러면 이거 4x 제곱 8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x에다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래 된다. 됐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x 실수 xy라고 또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판별시 d 또 쓰는 거야. 4분의 d b b는 2k니까 b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8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k 제곱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사이값이라 했지. 그럼 k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최대. 느낌 비슷하지 그제? 다른 거는 k로 두고 하는 거밖에 없다. 우리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k의 최대는 마이너스 2, 최소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쭉 풀면 되고 이것도 그냥 뭐 활용이니까 최대 최소 해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99번 못할 것 같으니까 99번 같이 할까? 99번은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돼 있거든. 어차피 이것도 xy가 실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실수 xy.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넘깁시다. 어차피 0이 안 돼. 분모 0이 안 된다 이가. 그럼 넘기면 2x는 yx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돼. 그렇지?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이라 했으니까 뭐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건데 y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y는 제로. 그러면 요거 판별식 d를 쓰면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y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최소 최대. 자 요렇게까지 하니까 다 비슷해 보이지? 오늘 뭐 많이 풀었대. 그래서 이제 앞에 배운 거를 다 통틀어 가지고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가? 오늘이 금요일이가? 시간 개념이 없네. 다음 시간 풀이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거 하면 되겠네. 162번까지 해오면 되겠대. 까지 합시다.